네, 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을 가리켜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외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갔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그릇을 굽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붙잡아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이 차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찻그릇에 대해서, 물론 다른 그릇도 있겠습니다만, 찻그릇을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품은 찻그릇 하나하고 성을 바꾸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서 각 지방 지역의 영주들, 다이묘들이 그 좋은 도자기 그릇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광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에는 좋은 도자기를 자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사기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못 만들었어요. 도기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전쟁이라 하고 도공을 많이 잡아갔다 하는데, 그 말이 과연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도공이라 하면 이러한 글자를 씁니다. 도공이다.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도공을 옹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질그릇 또는 오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자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한자는 그릇 도자입니다. 그릇 도인데 이렇게 언덕을 뜻하는 어떤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뜻하는데, 이러한 글자는 사람이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앉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안에 이런 좀 이상한 모양의 글자가 있어요. 이것은 장군부라는 글자예요. 장군. 우리 장군이란 얘기, 그릇 종류의 장군이란 그릇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뭐 기름 같은 거 넣는 그런 정도이기도 하고, 큰 거는 뭐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이제 화장실 뒷간을 퍼서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뿌렸거든요. 뒷간의 것을. 그것을 짊어지는 것을 뭐 똥장군이라고 그랬고, 뭐 오줌장군이라고 하고, 그런 장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불뚝이 하고 이렇게 좀 아가리가, 주둥이가 작은 것을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장군부입니다. 장군. 우리가 군대에서 있는 장군과 우리말로는 똑같지만은 이런 그릇을 뜻합니다. 이 장군부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덕 앞에라면 그릇을 굽는 가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흙을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기로는 도자기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도자기라는 것은 한자로는 좀 두 가지 종류를 씁니다만, 한자 이 자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자기라는 것은 도기와 자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도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옹기 그릇입니다. 옹기 그릇. 옹기 그릇 여러분 대략 아실 수 있겠죠. 뭐 장독돼 있는 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옹기 그릇이라 하고, 또 조금 세분하게 나누면 오지 그릇하고 질 그릇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아주 그렇게 고온의 불이 아니에요. 진흙으로 빚어서 잿물을 입히지 않은 그릇이 질 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굽는데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굽는 것입니다. 근데 오지 그릇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빚어서 좀 말려가지고 대략 1차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잿물을 한번 입혀서 또 한번 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된장 뚝배기 같은 거 또는 약탕광 같은 거 있죠. 좀 반질반질하겠죠. 그거는 잿물을 입힌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고온에서 만드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옹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기를 만드는 것은 도공입니다. 도자니까 도공이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옹기장이라고 합니다. 옹기장이. 임진왜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도기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자기는 못 만들었어요. 기술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는 결국 사기 그릇, 뺀질뺀질한 요즘에 어떤 자기 생각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뺀질뺀질하고 단단하고 이렇게 참 가볍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근데 조선에서는 그걸 만들었죠. 고려 때부터 만들었죠. 고려 청자, 조선의 백자를 만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잡아갔는데, 자, 자기는 뭐냐 하면 백토, 좀 하얗거나 좀 회색의 어떤 고령토를 가지고 그걸 빚어서 구웠는데 아주 고온에서 굽습니다.
막 1300동인가 1500동인가 하는 그런 데서 구웠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고 단단한 그릇입니다. 이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못 만들었죠. 그런데 이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 글자를 한번 보세요.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옹기장입니다. 옹기도 물론 한자가 있습니다. 옹기장이. 사기를 만드는 사람은 사기장입니다. 장이가 아니고. 저는 그거 사전을 보면서, 좀 차별하네. 기술이 좀 낮고 기술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기장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장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옹기장이, 사기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기 그릇을 만들 때는 주로 이 고령토라는 것을 쓰거든요. 고령토라는 걸 쓰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고령군이 있죠. 고령에서 나는 흙인가 보다, 좋은 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에 고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그 고령에서 이런 사기를 만들 수 있는 백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에서 나오는 흙이 고령토다. 근데 경상도 고령에 있는 것은 령자가 틀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고개 령이고 이것은 신령령이라는 글자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의 도공을 잡아갔다 하면 그건 말이 틀리는 것이죠. 물론 잡혀간 사람 중에는 옹기 그릇을 굽는 옹기장이도 있었지만은 사기 그릇을 굽는, 자기를 굽는 사기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기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옹기 그릇을 굽든 사기를 굽든 전부 도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는 도공이라고 하면 이 질것을 굽는 사람만 가리키고 또 이제 사기를 굽는 사람은 사기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문경에 있는 문경요에 유명하신 이제 도예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댁을 한번 방문해서 봤어요. 제가 도공이라고 할까? 그분이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걸 보았거든요. 일본의 신문에 매스컴을 봤는데 조선 최후의 도공해서 그분의 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공은 옹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데 왜 사기 그릇, 자기를 만드는 분을 도공이라고 했을까? 일본에는 전부 도공밖에 없기 때문에 사기 그릇을 만들어도 도공. 그래서 그분의 그 인정서를 봤어요. 문경역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함 옆에 사기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공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앞으로 이런 낱말을 접하실 때 도공을 잡아간 게 아니라 임진왜란 사기장을 잡아가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 사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말과 일본말의 이 용어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도공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